이번 시간에는 그 이론 분산 분석, 사업 분석에 다소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. 자, 그동안에는 여기에서 보통 모수 통계라고 그러죠. 보통 이 독립표본 T 검증이라든지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정규성 분포를 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타난 통계 결과치를 어떠한 분포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한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모수 통계라고 그러고요. 이 모수 통계에서도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다를 경우, 그리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고 사례수가 다를 경우, 같은 경우 다를 경우,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. 비모수 통계라고 그래가지고 유의 확률을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봄페로니 방법하고 여기 홀룸 방법하고 그 다음 밑으로 보면 호츠버그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은 해외 저널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국내 저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방법들이긴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언급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유의 확률을 조정해가지고 사업 분석하는 검정 방법들이 통계적 검증력이 높아요. 즉, 스태티스컬 파워가 높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타난 통계 결과치가 반복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저 유의 확률을 조정하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타 다른 방법들은 SPSS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매뉴얼 방법들에서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저쪽 유의 확률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호츠버그라든지 홀룸 방법이라 이런 방법들은 약간 불편해요.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SPSS를 통해서 어떻게 자료를 입력하고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릴 때 그때 제가 저 분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그 유의 확률을 조정하는 방법 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벤자민 호츠버그 검정하고 홀룸 검정이 있어요. 물론 봄페로니도 있습니다. 봄페로니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봄페로니는 건너뛰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이 벤자민 호츠버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향식이라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후 분석을 할 때 가능한 조합들 있잖아요. 그 조합들을 독립표본 T 검증을 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. 유의 확률이 나타나요. 유의 확률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의 확률을 순서대로 열거를 하고 그러면은 가장 높은 거, 그 다음 높은 거, 그 다음 높은 거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. 그 각 매 단계마다 서로 다른 유의 수준을 사용을 합니다.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겠죠. 이런 게 이제 벤자민 호츠버그의 특징이고요. 장점으로는 가족 간 오차율을 교정해요. 그 봄페로니 검증처럼. 그리고 이 뒤에 설명되는 홀룸보다는 통계적 검증력이 더 높아요. 통계적 검증력이 더 높다는 얘기는 1-베타로 나타난 통계적 검증력이 더 높다는 얘기는 베타 부분이 작다란, 제2종 오류가 작다란 뜻입니다. 2종 오류가 작다란 얘기는 유의 수준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종 오류, 타이반 에러, 알파라고 표현하죠. 그 부분이 약간 더 크다란 뜻이에요.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단순 비교 검증의 독립성. 우리가 서로 비교하려는 게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게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단은 비교 가능한 단순 비교들을 비교를 합니다.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죠. 독립표본 T 검증을 하면은 예를 들면 동료와 자가를 하면은 유의 확률이 0.120이 나와서 제일 커요. 그 다음에 동료와 교사가 0.109, 교사와 자가가 0.006이에요. 이거를 가장 큰 것부터 해서 쭉 나열을 시킵니다. 쭉 나열을 시켜요. 쭉 나열을 시킵니다. 이게 나열을 시키면은 유의 확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나열을 시키는 건데 이때 나타난 그 유의 확률을 보통 조절되지 않은 유의 확률이라고 그러는데요. 지금까지 몇 개를 비교했냐면 하나, 둘, 세 개. 그래서 비교 가능 개수는 지금 3개예요. 3개가 비교를 한 겁니다. 자,
자, 그 다음에 이 벤자민 호츠버그의 검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. M은 비교 개수예요. M은 비교 개수고, 그 다음에 여기 R은 랭크의 순위. 그 다음 곱하기 알파, 유의 수준이죠. 순위는 3, 2, 1. 3, 2, 1 이렇게 돼가지고, 요거 그대로 보시면은,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, 각 단계마다 사용되는 유의 수준이 전부 다 달라요. 그래서 동료와 자가를 비교할 때 .120을 뭐랑 비교하냐면 .05가 아니라 이거는 .05로 비교하고, 두 번째 동료와 교사를 비교할 때는 나타난 유의 확률이 .109였어요. 이걸 비교하는 게 .05가 아니라 .033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교사와 자가가 나타난 .006을 비교를 할 때 0.05가 아니라 0.016을 통해 가지고 비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매 단계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유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. 새로운 유의 수준이. 그래서 매 단계 서로 다른 유의 수준을 적용을 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는 맨 마지막 교사와 자가. 즉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나온 논술 성적과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얻은 논술 성적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이.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벤자민 호츠버그 검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은 홀름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